자, 이번 시간은 교재 124페이지 공급사슬, 서플라이 체인,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갈게요. 124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CM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사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급망은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시작하여 공장 창고를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제품이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즉 자재 정보, 지불 서비스 등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은 원자재가 최종재로 변환되는 그 과정상의 조직 및 프로세스의 연결 네트워크를 말해요.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 공급자 네트워크, 기업, 그 다음에 유통 네트워크, 최종 소비자 등의 공급 활동의 연쇄 구조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SCM은 이 관리, SCM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자체,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죠. 공급사슬 관리에 대해서 의의가 나와 있죠. 의의. 자, 기업 간 또는 기업 내부에서 제품 부품의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이 공급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항 및 도시공항 기법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관리 기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SCM이라는 자체는요, 그 자체적으로 이 제품 계획, 원재료 구매, 제조, 배달 등 공급사슬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그 결과를 생산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게 따르죠. 그래서 리드 타임이 길어지거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높은 시장 변화의 공급사슬 전체를 긴민하게 대응해서 다이내믹하게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SCM 내 구성 요소, 그래서 유기적 통합을 하고요. 통합하고 참여기업이라든지 유기적 현업을 해서 정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최적화를 하자는 거죠. 최적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절감될 거고, 그 다음에 수익도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CM에 대한 기원은 그냥 밑에 우리가 원래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의료 제품 부분에 우리가 QR이라는 게 있죠. QR은 이제 섬유 의료 제품에서 이제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QR의 도입은 이제 미국의 의료업계와 유통업체 매출 증대 및 제조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ECR이라는 게 나와요. 자, ECR은 이제 식료품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성 증대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ECR이 나오게 되겠죠. ECR은 이제 효율적 고객 반응이나 대응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 배경은 뭐 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고객의 서비스 요구가 증대된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제품 간의 경쟁의 결과 품질 차이가 적어지고, 우리가 이제 품질에서 또 경쟁 우위 확보가 어려워지자 어떻습니까? 그 기업들 간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경쟁이라는 자체 우위 확보를 어려워진다는 것은 기술이 또 오픈되고 또 정보가 또 오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경쟁입니다. 하든 우리가 이 PLC, 이 제품의 수명 주기가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서 밑에 두 번째 적기 정량 공급 체제를 요구하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품의 조달 기간을 단축됨으로 시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경영의 세계화,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 발달함에 따라서 세계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게 돼서 세계 여러 나라의 조립 공장, 판매망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의 세계화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4번입니다. 4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항상 특징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SCM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분 최적화가 아니고 또 개별 기업을 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를 최적화하는 거죠. 전체를 최적화한다는 게 키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물류의 자금에 대한 흐름을 보고요. 그 다음에 SCM에 대해서 전체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시 플로우를 이제 높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SCM의 이제까지 부분마다의 최적화, 부분마다에 대한 부분 최적화가 아니고 개별 기업마다 최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물렀던 것을 전체 최적화로 가서 정보나 물류, 자금에 관련된 업무의 흐름을 공급사슬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어때요? 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변경을 깨서 어때요? 공급사슬에 대한 전체의 캐시플로우, 자금의 흐름을 또 향상시키는 관리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그냥 SCM에 대한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의 지능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즉, 어때요? 이 흔히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기업의 병목이 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 이 SCM은 구매, 생산, 배송, 판매 등의 단편적인 책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체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또 접근 방법입니다. 새로운 정보 시스템 지원. 자, 그래서 자, 얘는 단편적인 책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단일체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그 중요성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성은요. 자, 우리가 제조업자들은 그동안 기업 내부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리드 타임을 단축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원가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제고한다. 그래서 당연히 생산성은 향상, 리드 타임 단축,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합리화 또는 리디 엔지니어링 자동화 및 이 컴퓨터 통합 생산, CIM 구축 등에 노력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제조업 단계에 외부의 가치 사슬 또는 공급 사슬 관리를 더 중요시해서 우리가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산자가 있고 공급 사슬이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기억에 부가가치의 60~70%가 제조 과정에서 외부의 공급 사슬상에 발생하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드 타임 중에서도 제조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공급 사슬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훨씬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조의 리드 타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공급 사슬에 대한 리드 타임이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생산자가 부품이나 원자재나 부품 공급에 납기를 이제 맞춰야겠죠. 납기 및 품질의 불확실성과 수요 및 주문의 납기 수량 등의 불확실성을 제조업체에서 수동적으로 흡수해서 이걸 이제 리드 타임을 이제 단축시켜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재고 및
제공을 또 감축하는 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채찍 효과라는 걸 앞쪽에서 이제 다 과목에서 배웠죠. 자, 채찍 효과. 채찍 효과가 어떤 거냐면, 수요를 이제 이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점점 많을 것이라는 잘못된 오류죠. 증폭이 돼서 수요가 왜곡되는 겁니다. 수요 왜곡. 자, 이게 이제 채찍 효과입니다. 이걸 제거시켜야죠. 채찍 효과를 제거시키는 일을 해야죠. 자, 그래서 채찍 효과로 알려져 있는 정보 전달의 지연 및 왜곡 확대 현상이 전통적인 공급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이런 지연 왜곡이 누적되어 납기 지연, 결품, 과잉 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SCM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정리에 그걸 넣어놨는데요. 이제 공급사들의 구성은 공장,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공급자로 갈수록 상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이 이 공급자로 갈수록 상류라는 거고요. 갈수록 상류이고 소비자로 갈수록 우리가 하류죠. 채찍 효과는 공급사들의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는 그 정도는 정보가 지연되거나 왜곡되어 수요가 또 어떻습니까? 수요가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고에 대한 우리가 불안정성이 불안정이 이제 우리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곡이 된다면 우리가 공유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왜곡 현상은 공급망 전체로는 또 재고가 많게 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떨어지고 생산 능력 계획의 오류, 수송상의 비효율, 생산 계획의 난맥 등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감소시키려는 영향을 제거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수요를 또 예측해야 되고, 그 실시간 처리,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는 실시간에 대한 게 중요하죠. 실시간에 대한 리얼타임, 그래서 처리해야 되고, 불확실성은 이제 수요에 대한 정보를 중앙 집중화 관리하면서 예측해서 이제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제품 재고를 관리한 다음에 리얼타임을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고요. 그래서 리얼에 보시면 생산 부품 조달 및 구매, 보관 및 물류, 운송, 판매 및 유통 등의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사들의 이제 조달 기간,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음번이 중요한데, 자, 미음번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음번은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거의 푸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푸시 방법에서 좀 탈피하자는 거죠. 좀 크게 한번 좀 잡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방식은 푸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7페이지에 어떻습니까? 미음번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옛날 방식은 푸시였어요. 자, 이걸 이제 풀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방식을. 그래서 푸시 방식은 표준품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표준품을 대량 생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도매상, 소매상한테 무조건 밀어내기 판매죠. 밀어내기 판매다. 그래서 이 재고가 있어도 무조건 밀어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방식이 이제 풀 방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소량으로 바뀝니다. 소량이 다품종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다빈도 니즈, 빈도가 맞고 거기에 따른 니즈, 고객의 욕구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춤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량 고객화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따가 대량 고객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밀어내기 방식이었다면 옛날 방식이 지금 이제 고객을 끌어당기는 방식이다. 그래서 밀어내기 방식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우리가 니즈를 파악해야 되죠. 파악을 해서 끌어당김으로 가자. 그래서 광고나 판매 촉진, 판촉을 통해서 소비자를 끌어당기자는 얘기예요. 소비자를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고객에게 판매하여 과거의 푸시 방식을 탈피하는 거죠. 푸시 방식 탈피해서 어때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 다품종 소량 생산해서 대량,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량 고객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량 고객화에 따라서 이 로지스트 대상 품목이 많아지고 재고 및 물류 관리가 복잡해지며, 그죠? 두 번째, 리드 타임이 또 길어지고 불확실해지며 재고가 또 증가합니다. 이런 주문 충족도가 악화되는 등 공급 사실 효율이 급속히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코스트 및 납기의 개선이 시급하게 되었고, 특히 고객 지향, 고객 만족, 시장 요구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이 공급 사슬의 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풀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와 풀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SCM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어떤 것이냐? 자,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 공급망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업들이 협업을 바탕으로 양질의 상품 및 그 다음에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거기에서 그때의 만족과 효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업체 간의 정보 공유, 협업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VMI 배웠던 게 앞쪽에서 CMI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수요 정보라든지 판매 정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유통업체가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판매 정보 같은 건 이제 포스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게 이 제조업체가 되겠죠. 제공을 하게 되면 재보충하는 게 우리가 앞쪽에서 V, 벤더, MI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품을 방지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 협력업체와 정보를 공유 등을 통해서 생산과 재고 관리에 최적화를 추구하는 경영기법이다. 그래서 이 제조업체는 이제 유통업체를 통해서 실시간 제품 수요를 파악합니다. 실시간 재고를 파악하죠. 수요 정보나 판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품을 생산해서 재고 비용을 줄이고 우리가 어떤 적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 공격적인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고객 만족이나 비용 절감,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리드 타임을 줄이고 재고를 감소하는 그러면서 1차 목표는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재고 감축이죠. 최근에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게 또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SCM의 적용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종류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볼게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128페이지 자, 3번에 SCM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적용 사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업별로 그 표현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섬유 의류죠. QR이라고 이제 앞쪽에서 배웠죠. 섬유 의류 부분. QR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이나 자파. 이건 ECR이죠. 그래서 이 효율적 소비자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신선식품 부분입니다. 신선식품 부분. 그래서 이건 뭐냐? EFR. 그죠? 효율적인 식품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죠. 그래서 이제 생활 수준도 높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또 우리가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EHCR. 그죠? 헬스케어라는 자체는 이제 어떤 의학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의학이. 그래서 유통물류가 좀 어렵고, 소량, 다품종, 이런 것들은 이제 소량, 적고 다품종, 품종이죠. 다품종. 그 다음에 또 다빈도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밑에 그 적용을 이제 봐야겠죠. 적용을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섬유 의료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미국 의료니까 미국 수입 의료가 증가합니다. 수입 의료가 증가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어 와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초점이 되겠죠. 초점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초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초점. 그래서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 패션 의료계에서 이제 진출해서 이제 이걸 또 QR 전략을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상품을 말씀드리지만 안 되겠지만 그 고가에 대한 그 의료가 있잖아요. 고가 의료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습니까? OEM 방식으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뭐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그 로얄티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인터넷에 대한 그 마케팅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이 많아지면서 직수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떻습니까? 그 글로벌 그 쇼핑몰인 아마존 같은 데서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에서 져버린단 말이에요. 싸게 팔면은 무조건 그 메이커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 서비스 초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잡화 부문은 90년대 미국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가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슈퍼마켓들의 매출 신장률 저조의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확한 재고 보충, 신속한 재고 보충이 키겠죠. 그래서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협조를 또 기본으로 또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신선식품, 생활이 이제 수준이 높을수록 선진국 될수록 신선식품에 대한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선식품은 그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고를 최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신선식품은 부패하기가 쉽죠. 부패하기가 쉬우니까 쉽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료 공급 업체들은 이 효과적인 것으로는 어때요? 이 관리함으로써 공급 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서 관련 비용을 최소해서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학계는. 그래서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의료업체, 의료 공급 체인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섬유는 이제 수입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그 경쟁력을 초점을 주는 걸 고객 서비스로 바꾼 거고, 식품 잡화는 미국의 90년대에 매출 신장률이 저하되니까 슈퍼마켓이 전략적 협조를 이제 통해서 재고 보충을 이제 원했고, 그다음에 신선식품은 부패하기 쉬우니까 재고를 최소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의료 공급 체인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 관리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바로 이 SCM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등장 배경은 어떤 거냐. 자,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 등장한 이 전자상거래, 웹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SCM이라는 게 등장이 됐죠.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효율적인 이 SCM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실현, 공급사슬 파트너 간 정보의 공유, 인터넷, 그 다음에 기술, 기반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이 기존의 SCM의 인터넷 기반을 둔 게 ESCM입니다. 그럼 인터넷 기반의 ESCM을 위해서는 우리가 SCM의 계획 수립, 공급사슬 관계의 설정과 협력 체계 구축. 자, 이 SCM의 솔루션이라는 자체는 ERP라는 전사적 자원 계획이라는 건 나중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SCM의 솔루션. 그래서 전사적 자원 계획이라는 건 ERP라는 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C. 자, 요 P는 계획입니다. 플랜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SCE는 실행이에요. 이런 거. 그다음에 EC 등이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ESCM의 의는 전체적 이 통합 관리인 IT를 활용해서 물자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SCM이다. 그래서 공급사슬은 기업의 물자, 정보, 자금 등의 가치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밑에 디귿법만 좀 체크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업무와 조직의 가상화, 정보의 통합, 분류와 정보 동시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파트너 간의 협업화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정보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업무 처리의 셀프화, 이런 개념을 또 새로 도입해서 이 SCM이 등장했다는 거 꼭 기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성공 요건은 뭐 ERP, CRM 등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지원 없이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지향성, 그죠? 우리가 외부 지향성으로 여러 가지 협업이 필요한 거죠. 하려면. 그래서 반면 ERP는 내부, 그죠? 이 ERP는 그 안에, 그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업무 처리, 이 기업 내부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원 번호라든지 패스워드 갖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로 외부 지향성이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기업 내부에 있는 업무 처리를 통합 시스템이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주문을 접수한 뒤 다시 또 주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CM의 목표는 뭐 디지털 환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재료 부품 정보 흐름을 이제 리엔지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판매 원재료, 또 구매 제조, 물류 등을 동기화, 동시화와 동기화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고객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 요건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ERP, CRM 등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지원 없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SCM이라는 자체는 주로 외부 지향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파는 것에 도입이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런 주문은 이 주문을 받을 경우 기업 내부의 통합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문을 접수한 뒤 다시 또 주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SCM의 기대 효과는 뭐 원자재, 시간, 인력 등의 낭비 요건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량, 장소, 시간 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 그 다음에 실시간 조달 중요하죠. 거래 투자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고 자동 보충을 통한 재고 감축, 고객에게 맞춘 서비스 제공한다. 리드타임의 단축이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평적 사업계에 대한 확대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면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SCM을 구축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러한 종류들이 나오면 이 종류들을 하나씩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겠죠. 그래서 지속적 상품 보충, 그 다음에 자동 발주 시스템, 크로스 도킹, 그죠? 우리가 이 크로스 도킹이라는 자체가 여기 중요합니다. 저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유통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전사적 자원 관리는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RP, CAO, 크로스 토킹, 이 전사적 자원 관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지선다로 또 물어보면서 어느 거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가기 전에 좀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ESCM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를 잘해야 된다. 불확실성, 리드 타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구성요로서 이 SCM에 대해서 유기적 통합과 이 어떻습니까? 그 구성 요소를 유기적 통합, 창의기업, 유기적 협력, 정보 공유 전체를 최적화해서 비용을 절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QR과 ECR이 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립니다.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 SCM에 대한 등장 배경은 자, 제목 위주로 고객 서비스 요구 중되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경쟁, 그다음에 글로벌 세계화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SCM에 대한 특징은 어때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부분 최적화, 이 부분마다 최적화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마다 개별 기업마다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를 물류 자금 흐름을 봐서 SCM에 대한 전체 관점, 정보 공유, 화법을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자금 흐름을 또 효율을 또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SCM에 대한 거는 단편적인 책임이 아니라 단일체로 인식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SCM에 대한 중요성은 어때요?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 리드 타임에 대한 단축, 원가 절감, 품질 제고를 위한 거. 그래서 리엔지니어링 자동화, 이 CIM을 또 구축에 노력해 왔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 제조 리드 타임보다는 SC 공급 사슬에 대한 리드 타임이 더 길더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 단에서 채찍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줄이려면은 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요거 제가 안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푸시 방식이었던 밀어내기 판매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판매로 가야 된다는 요게 핵심일 것 같아요. 여기 가장 기본 배우는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SCM에 대한 목적은 이제 협업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VMI와 CMI를 이제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수요 정보, 이 포스를 통해서 수요 정보, 판매 정보를 해서 유통업체가 공급업체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VM이 재보충해서 결품 방지한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고객 만족, 비용 절감, 매출 수익, 리드 타임, 재고 감소를 갖고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SCM에 대한 사례는 세 가지 내용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섬유 의류 부문은 미국 수입 의류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로 바꾸자. 식품은 90년대 식품 자파는 미국 슈퍼마켓이 매출이 신장률이 저조되더라. 그러면 이 신속한 재고 보충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 협력을 또 통하자.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그다음에 EFR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생활 수준이 높고 선진국을 갈수록 신선식품에 대한 게 중요하더라. 이건 부패가 된다. 그렇다면 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구축하자. 그 다음에 의약품이라는 게 나온다. 의약품은 굉장히 복잡하고 유통 물류가 어렵다. 토량 다품장 다민도기 때문에 의료 공급 체인을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 관리를 우리가 체크해서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 SCM이라는 자체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에 대한 것이 이 솔루션, ERP, SCP, SCE, EC 등의 통합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IT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하는 이 SCM에 대한 업무의 조직의 가상화, 정보의 통합, 그 다음에 물류의 정보의 동기치화, 파트너 간의 협업화, 정보의 디지털화, 업무 처리의 셀프화, 이것들이 SCM을 우리가 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SCM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CM의 성공 여부는 외부 지향성인 이 SCM이 내부 지향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자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ESCM에 대한 목표와 기대 효과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SCM을 구축을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굉장히 엄청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하나하나씩은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을 바꿔서, 자, 여기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130페이지 제목을 바꿔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SCM을 구축을 위한 어때요? 정보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어떤 게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가 1번 CRP라는 게 있습니다. CR이라고 하는데요. 자, 갑니다. 지속적 상품 보충이에요. 지속적 상품 보충이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보충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속적 보충 시스템. 그래서 지속적인 상품 보충 또는 연속적 제품 보충은 유통 공급망 내의 주문량을 근거한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적절한 양을 항상 자동적으로 항시 보충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경로 구성관이라는 건 이제 공급자와 유통업체죠. 유통업체 간 정보를 공유해서 공급자가 공급 시점과 양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CRP는 공급 체인에 속한 거래 업체들 간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판매량에 근거해서 어떻습니까? 유통업체가 주문을 하는 전통적인 상품 보충 프로세스가 아니라 옛날에 실질적인 상품 수요와 예측 수요를 근거로 공급자가 상품을 소매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이게 키겠죠. 공급자가 상품을 소매점에게 공급하는 우리가 형태가 된다. 그래서 디귿번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다빈도 배송이 가능하게 돼서 재고 수준과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CRP의 가장 보편적인 운영 형태가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벤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VMI라고 했잖아요. 공급자 재고 관리가 쓰인다 그랬죠. 재고 관리. 그래서 공급자 재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업체가 재고 데이터와 점포별 주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일 공급업체한테 전송을 하면 공급업체는 물류업체가 소매 점포의 상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공급자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이제 상품 보충 재고를 우리가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재고를 확인해서 재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자, 이건 중요한 게 공급자가 진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상품 보충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상품 보충이나 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매량이나 이런 수요 예측, 공급자가 상품을 보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RM에 대한 특징이라는 자체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의 수요에 근거해서 이제 공급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끌어당기기 방식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풀방식이죠. 이에 비해 유통소매점의 재고가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 아까 이런 얘기 방식을 했죠. 푸시 방식. 그러면 이런 CRP는 그 거래선 간에 상품이 공급되는 모든 지점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유통 공급 과정에서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유통업체의 물류센터 또는 도매 배송업체의 출고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습니까? 보통 이 출고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전 단계에서 포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상품 보충 프로그램보다 개선된 거죠. 포스 데이터로 정확합니다. 자, 전제 조건은 뭐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그죠? EDI가 구축돼야 되고, 그럼 EDI는 이제 소매 업체가 제조업체 상품의 출고 요청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 각각의 단품별 SKU 별 우리가 보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에 따른 제조업체의 단품별 보충이 또 가능하게 되고요. 자, 판촉 활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포스 데이터에 근거한 상품 보충은 제조업체로부터 소매점포까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품 흐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효과는 밑에 보시면 전반적인 유통과정, 공급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주문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흐름, 우리가 벤과 EDI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상품의 보충 주기가 단축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해 맞도록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상품의 흐름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배송하는 대신 소매업체와 도매업체와 창고의 재고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도 배송 가능하면서, 그래서 배송이 자주 이루어져 운송 비용은 더 들지만 신속히 배송이 이루어져 항상 적정한 재고를 보유하므로 재고 보유 비용, 운영비를 낮추고 부패나 어떤 진부화 비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고 보유 비용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낮출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패나 상실로 인한 비용은 밑주시고 이게 바로 진부화 비용입니다. 진부화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산업의 거래 업체들과 보다 나은 업무적 협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자동 발주 시스템에 대한 CAU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SCM 구축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CRP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CAO 자동 발주 시스템서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